자,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대륙이동설이 나와. 자, 대륙이동설은 뭐냐면, 자, 네. 첫 번째 대륙이동설은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자, 하나였던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요거를 판게야. 판게아라고 불러요. 자, 누가 주장했냐면 베게너가 주장을 했어. 자, 독일의 기상학자였어요. 자, 이렇게 대륙이동설을 제안을 했는데, 자, 원동력이 뭐냐면 대륙을 이동시킨 원동력이 멘틀의 대륙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설명하지 못했어요. 자, 그 당시에 설명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증거를 내놔도 네. 학자들은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안 믿겠지. 네. 자, 이 사람이 내놓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먼 두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해요. 특히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 자,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꼭 발 뒤꿈치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네.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딱 일치해. 자, 요런 곳이 그 밑에 나와 있지? 네. 그림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증거를 하나 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유독 발견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거기에 화석 이름에 무슨 테리스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무슨 우스 뭐 나오는 거 있잖아.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것처럼. 네. 이게 공룡이 아니다. 어, 파충류예요. 파충류. 절대 공룡이라고 하면 안 돼. 네. 세 번째, 먼 두 대륙의 지질 구조의 유사성과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 자, 산맥이 쭉 끊어진 걸 연결해 보면 연결되더란 얘기야.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산맥이 나오니?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아틀라스 산맥. 그래. 그 두 개가 나오잖아. 에팔레치아 산맥과 아틀라스 산맥이 굉장히 구조가 유사하고 연속성이 나타나. 그리고 빙하는 주로 남극 대륙에 있었겠죠. 네.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 방향을 따져봤더니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 네. 네, 이게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이에요. 판구조론 정리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나와. 자, 멘틀 대류설은 미국의 두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자,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자, 멘틀도 쉽게 얘기하자. 멘틀도 대류한다 이런 얘기야.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멘틸 대류 상승부에서는 네. 어떤 구조물들이 어떤 지형이 발견이 되냐면 해령 열곡이 발달한다. 해령 열곡 발달하고 이 해령이 뭐고 열곡이 뭔지 이런 거는 뒤쪽에서 배울 테니까 여기에선 그냥 이렇게만 외워두면 돼.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멘틸 대류 하강부에서는 네. 자, 해구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해구와 호상열도도 역시 따로 배울 거야. 자, 해양지각이 소멸하고 항암력에 의해 해양지각 소멸이 일어나는 곳이고 항암력으로 습곡산맥이 발달을 해요. 이런 지형이 발달하는 것이 멘틸 대류의 하강부다. 근데 자, 얘네도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멘틸 대류설로 대륙 이동설이 잠깐 다시 나타나. 자, 그래. 그래서 멘틸 대류에 의해서 산이 이동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멘틸 대류설 뒤쪽으로 넘어가 볼까? 네. 거기 그림 하나 나오죠? 네. 멘틸이 대류하면서 대륙도 갈라질 수 있고 상승부에서는 해령, 그 다음에 새로운 지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강부에서는 해구, 맞니? 네. 그러면서 산맥이 습곡산맥이에요. 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해저 지형 탐사하는 방법이 발달을 해. 자, 그런데 네. 음향측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향측신법으로 음파를 쏘아서 음파가 지면에 닿고 왕복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수심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자,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에다가 음파의 속도. 자, 요걸 곱하면은 이 수심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해저 지형을 잠깐 그려보자. 자, 해저 지형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가 대륙붕이라고 부르고 흑경사, 대륙사면, 그 다음에 다시 평평한 곳, 대륙대, 여기가 해구, 여기는 심해저 평원, 그리고 이쪽이 해령, 그 다음 이렇게 네. 바닷속에 잠겨있는 산이 있어.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온 산도 있고 네. 이거를 화산섬이라고 불러. 화산섬.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는 거를 해산.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한 곳을 네. 평정해산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런 바다 지형이 나타나. 그럴 때 여기에 배를 하나 띄우는 거야, 이렇게. 자, 배가 여기서부터 있지 쭉 가는 거야, 쭉.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음파를 쏴. 그러면 지면에 닿고 이렇게 바닥에 닿고 올라오죠. 네. 자, 요 시간을 측정한 거야. 그랬을 때, 자, 음파의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네. 거리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면 저 해양 대륙부터 해양 바닥까지의 지형 중에 네. 저 그림을 거꾸로 뒤집은 그림처럼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대륙붕은 도착 시간이 짧아. 그러다가 이렇게 깊어지다가 급격히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시간이 점점 이렇게 다시 돼. 그랬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지. 네. 여기가 해구. 그 다음에 이쪽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린 곳 있지. 네. 여기가 해령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왕복 시간을 측정했을 때 걸린 시간이 길수록 지형은 해구를 의미하고 짧을수록 해령을 의미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해저지형 탐사 거기에는 설명이 해구, 평정해산, 해령, 심해저 평원 이거를 다 설명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지? 네. 3페이지 봐봐. 탐구자료 해석하기 나오죠? 네. A쪽하고 태평양 B쪽이 있지? 네. A쪽이 잘 알아둬야 돼. 이쪽은 해구 쪽이야. 그리고 저 남아메리카 보이죠? 네. 뒤쪽이 남아메리카 왼쪽이잖아. 네. 그쪽에 해령이 있거든. 그래서 A 지역의 탐사 지점으로부터 시간을 봐봐. 시간이 6번 위치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니? 네. 그 얘기는 그곳이 제일 깊다는 얘기지? 네. 거기가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해구. 그렇지, 거기가 해구라는 얘기야. 음. 그 다음에 B 지역의 탐사를 봐봐. 자, 시간을 쭉 봤더니 6-에서 시간이 제일 조금 걸렸지? 네. 거기는 얕다는 얘기지? 네. 거기가 해령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자, 해령을 중심으로 잘 봐봐. 양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 네. 그곳은 해령이다. 알아둬야지. 네. 그 밑에 결과 분석을 볼까요? 네. 해역 A에는 해구가 발달하고 해역 B에는 해령이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해역 A의 탐사 지점 6 부근에서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해구가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역 B의 탐사 지점 6-에서는 수심이 가장 얕고 양쪽으로 갈수록 깊어짐으로 해령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게 대두가 돼. 자, 해양저 확장설은 말 그대로 자, 해양도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해양은 해령을 중심으로 넓어지고 있다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증거로 삼은 게 뭐가 있냐면 자,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암석 나이가 많아지고 표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이게 바로 증거로 내세운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가 해령이란 얘기예요.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자, 뭔가 증가하지? 네. 증가하는 건 암석 나이. 그리고 퇴적물 두께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증거로 내세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곡과 변환 단층이 발견됐어요. 자, 열곡과 변환 단층도 역시 뒤쪽에서 배울 거야. 자, 해양 확장에 의해 열곡이 형성되고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 차이가 나므로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입대에서 진원의 분포. 요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섭입대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대. 자, 이걸 증거로 삼았어.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네. 자, 대륙이 있고 이렇게 대륙봉이 있고 여기에 해구가 있는데 자, 해령에서 솟구친 해양 지각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스며들거든. 네. 자, 요건 대륙 지각이고 여기는 해양 지각이야. 자,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 여기에 마찰이 일어나니? 네. 자, 마찰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진이 일어나겠지. 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진원의 깊이는 자, 여기가 진원이면은 요만큼 깊이. 여기가 진원이면은 이만큼 깊어지죠. 네. 자, 여기는 얕은 지진이지. 네. 요거는 깊은 지진이죠. 네. 자, 진원의 깊이가 얕다. 100km 미만일 때를 천발 지진. 그리고 100km 이상일 때를 신발 지진이라고 불러. 신발. 아, 깊은 지진. 자, 여기 봐. 여기가 섭입대거든. 네. 자, 섭입대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가 봐. 진원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죠? 네. 이거를 해양적 확장설로 증거로 삼은 거야.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 자,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솟구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지죠? 네. 그러면 해양은 넓어지겠지. 네. 네, 그런 증거를 삼았고 네 번째. 도지자기 줄무늬에 대칭적 분포. 자,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는 해양적 확장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해양적 확장설의 가장 강력한 이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라는 게 뭐냐?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존재한다. 자, 이게 바로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라고 하는 건데, 자, 그 그림 맨 아래 그림 봐봐. 자, 뭔가 까만색이 올라오고 양쪽으로 퍼진 다음에 또 하얀색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까만색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지고 있지. 네. 네,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고지자기 줄무늬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5페이지에 보면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지자기를 배워보자. 네. 자, 고지자기. 자, 고지자기는 이런 거예요. 자, 지질시대에 생성된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잔류자기. 과거 쉽게 표현할 거야.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잔류자기라고 부르는 게 고지자기예요. 자, 그러면 고지자기를 측정하면은 측정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극의 위치. 자극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N극의 위치, N극의 꼭대기, S극 꼭대기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석 생성 당시의 위도.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요거를 알 수 있더라. 근데 우리 자석을 보면 우리 자석부터 한번 배워보자. 자석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거든. 자, 이게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침반을 옆에다 놓잖아. 이게 나침반이라고 하자.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켜야 돼? 남쪽. 아래쪽을 가리켜야지. 네. 왜냐하면 N극은 S극 쪽을 가리키겠지. 네. 이렇게 아래쪽을 가리켜요. 근데 만약에 자석을 NS극을 바꿔놓는다면 어떻겠어? 그럼 나침반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면 자기장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은 N극의 방향은 이렇게 N극의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겠지.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침반의 예를 들었는데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데 자 이렇게 지구를 그려놓고 여기가 적도.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지구에 막대 자석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자. 네. 자, 적도는 그냥 지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북극 쪽이 S극 자석이고 남극 쪽이 N극 자석이야. 그러면 봐봐. 네. 자석의 자기장 방향은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네. 자, 그러면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의 N극은 자, 자기장 방향은 그렇게 되겠지. 북쪽을 가리키겠지. 네. 자, 그러면 자, 지구에서 암석이 막 생겨. 네. 근데 암석 속에 자성을 띌 수 있는 물질들이 있거든. 그 자성을 띤 물질들은 네. 자석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한번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자석들의 자기장 방향은 모두 이와 같은 방향으로 북쪽을 가리키게 돼. 이렇게. 어디에서고. 알겠니? 네. 지금 이게 현재거든. 현재. 네. 현재. 이 현재 위치, 이런 위치의 자석인 형태를 정자극기라고 불러. 자, 정자극기. 근데 자, 이게 지구가 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거꾸로 N극과 S극이 밑에가 S극이고 북쪽이 N극이라고 하면 네. 이게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나침반을 놓으면 모두 아래로 나타나겠지. 남쪽을 가리켜. 역시 마찬가지야. 이 시기에 암석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암석 속에 자기가 남쪽을 가리키겠죠. 전부. 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자극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구는 북극과 남극 쪽에 자석의 NS극이 다 끼어왔다 이런 얘기야. 자, 정자극기 때 만들어진 암석들은 자기장 방향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고 네. 역자극기 때 만들어졌던 암석은 남쪽을 가리켜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잘 보자. 거기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게 대륙지각의 대륙붕 해령 여기가 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령이 있는데 반면이에요. 반면에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암석이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 자, 이렇게 퍼질 때 위에서 본 모습. 자, 위에서 본 모습을 옆쪽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가 해령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해령. 자, 해령에서 자, 요 색지 이렇게 빗금친 요 부분이 정자극기 때 만들어진 거야. 정자극기. 그리고 또 요만큼 띄어서 빗금이 쳐 있어. 근데 또 여기도 요만큼 띄어서 빗금 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빗금이 쳐 있고 또 여기도 조금 이렇게 빗금 쳐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띄어서 빗금 쳐 있고 또 이만큼 띄어서
빗금 쳐 있다 그러잖아. 네. 빗금 쳐 있는 게 정자극기면 요 하얀 부분들은 네. 역자극기야. 그러면 정자극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기장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야 돼? 정자극기 때는 N극은 나침반의 N극이야. 네. N극은 북쪽을 가리키겠죠. 네. 자, 그리고 역자극기 때는 나침반의 N극은 남쪽을 가리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의 모양이 어때?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네. 그리고 무조건 현재는 해령이 현재고 무조건 정자극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다시 돌아가 보면 맨 아래 해령을 중심으로 자, 정자극기 때 까만 암석이 만들어졌지. 네. 그게 올라오면서 양쪽으로 퍼져나가지. 네. 그리고 나서 정자극기가 끝난 다음에 하얀 암석이 올라오죠. 네. 그게 역자극기야. 그러니까 지구의 N극과 S극이 바뀌었을 때 암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까만 암석이 만들어지지. 네. 그게 정자극기가 돌아온 거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구 자기장이라고 그랬죠? 네. 자, 지구 자기장. 자,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기장에 미치는 공간이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지구를 커다란 자석이라고 비유했듯이 네. 자, 지구를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라 할 때 S극 방향 축과 지표가 만나는 지점을 지자기 북극이라 한다. 요 지자기 북극. 지자기 북극의 의미만 알면 돼. 네. S극과 지표가 만나는 곳.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 할 때. 맞니? 네.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가 지자기 북극이란 얘기지? 맞아? 네. S극과 지표면이 만나는 곳이니까. 네. 자, 이걸 지자기 북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1번 보자. 지자기 북극과 자북극. 지구상,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은 일치하지 않아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 자, 또 지리상 적도와 자기 적도도 일치하지 않아.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실제 적도야. 그리고 여기가 실제 북극이야. 이게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적도예요. 네. 근데 자석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를 자기 북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게 이게 자기 적도. 자석의 정 가운데란 뜻이에요. 알겠니? 네. 네,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남반구에서는 S극이 지면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남반구에서는 S극이 지면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니? 어때?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네. 자기 북극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S극이죠? 네. 나침반을 수평하게 들고 있다고 해봐. 나침반을.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가리킬까? 아니. 아니죠. 네. S극을 가리키려면 이 방향을 가리켜야 돼. 그러면 자석의 N극이 네. 이렇게 N극이 지면으로 기울어지지? 네. 북반구는 땅이 S극이니까 N극이 기울어지지만 남반구는 N극이니까 S극이 기울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복각이라고 불러. 평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 번째, 복각과 평각이 있는데 평각은 중요하지 않아. 복각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가.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침반이 기울어진 각. 수평면에서부터 기울어진 각. N극이 아래로 기운다 그랬죠? 자, 이 복각을 표현할 때 플러스로 표현을 해. 남반구는 S극이 아래로 기운다 그랬죠? 네. 복각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복각을 측정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 자, 복각을 측정하여 자, 암석의 생성 방식 위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위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암석이 생겼을 당시에 북반구에 있었냐 남반구에 있었느냐, 북반구 얼마에 남반구 얼마에 있었느냐를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복각을 측정하는 이유예요. 알겠니? 네. 그리고 평각이라고 하는 건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이야.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읽어봐.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나침반의 기운 각을 보면 자, 한번 보자.
자, 이게 지표면인데, 자, 아까 우리가 여기 봐봐. 이게 S극, 이게 N극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네. 북반구에선 자기력선이 들어가 땅속으로 이렇게. 자, 들어가는 화살표 이게 자기장 방향이면 네. 요게 복각이야. 이게 북반구에서. 그 다음에 자기 적도에서는 네. 자기 적도에서는 기울어지지 않아요. 수평해. 근데 남반구에서는 자, 남반구에서는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그랬을 때 이게 복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극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자극의 이동 경로. 자극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요. 자극의 이동 경로와 대륙 이동이에요. 자, 자극의 종류, 지자기, 북극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죠. 네. 자, 지자기, 북극은 하나다. 한 곳이에요, 한 곳이다. 근데 우리가 있지,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에서 측정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두 가지 경로로 측정이 돼요. 자, 그런데 지자기 북극은 하나니까 네. 자, 두 경로를 네. 하나로 합쳐봤어요. 합쳤더니 전체 대륙이 하나로 보이더라. 자, 대륙이 하나로 모였다는 얘기는 네. 아, 대륙이 예전에는 하나로 뭉쳐 있었네? 이런 뜻이지. 네. 자, 지자기 북극 이동 경로가 그곳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대륙이 쪼개지면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의 경로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는데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 대륙이 그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 밑에 봐봐. 자,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의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1, 2, 3, 4, 5, 1-2, 3, 4, 5 두 가지 경로가 나왔지. 네. 이 두 가지 경로를 오른쪽 그림처럼 딱 합쳐봤어. 그랬더니 밑에 대륙에 하나로 다 붙어버렸지. 네. 알겠니? 네. 네, 그걸 알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탐구 자료가 나왔는데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인도 대륙이 저 오른쪽 그림 봐봐. 적도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고 있지. 네. 올라오면서 자, 아시아하고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거든. 그러면은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복각 보니까 맨 처음에는 0보다 작죠? 네.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란 얘기는 거기에서는 S극이 지면 쪽으로 기울었다. 위도는 남반구다 이런 얘기거든. 네. 자, 남반구에 있던 놈들이 자, 복각이 플러스가 됐지. 네. 그러면서 어때? 북반구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자, 탐구 결과를 보세요.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 위도는 약 30도 S지. 네. 복각이 마이너스 49, 위도는 30도 S. 그 다음에 5,500만에 복각은 마이너스 21. 자, 위도는 마이너스 약 11도 S. 자, 다른 것 쭉 넘어가서 현재는 복각이 36도 플러스로 변했죠. 약 20도 N. 자, 그리고 그 밑에 봐봐. 분석을 보면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110km다. 110km다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요 7,100에서 5,500만 년 동안 이동 속도 구할 수 있겠니? 네. 자, 이동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구하면 돼. 7,100에서 5,500만 년 빼면 얼마냐? 1,600만. 1,600만 년이죠. 네. 자, 그거를 1,600만 년. 그리고 위도는 30도 S에서 11도 S. 얼마 올라왔어? 19도 올라왔지? 네. 근데 1도당 110km죠. 네. 자,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1000을 곱하고 센티미터로 곱하려면 미터에 100을 곱하죠. 네. 그래서 19 곱하기 110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1,600만 년. 그러면 이건 센티미터 면이 돼요.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랬더니 거기에 봐봐. 자, 이동 속도가 13.1, 9.1, 5.1, 4.4. 점점점 어떻게 됐니? 작아졌어요. 느려졌죠? 네. 왜냐면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충돌한 상태부터는 어때? 점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인도 대륙이 계속 위로 올라오니까. 네. 알겠지? 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